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은 633 원칙을 지키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신속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5월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 전 약 열흘간의 간격을 두고 4월 30일까지는 가부간의 판결을 해라.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가부간 판결을 하되 유죄로 인정되면 그건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판하는 것이 옳다. 이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고 항소심에서도 결국 5개월을 끌었다. 그러니까 633 원칙을 이미 1, 2심에서 깼고 대법원장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633 원칙이 철저히 고등법원에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고 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소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4월 30일까지는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결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제가 토를 붙였어요. 이건 결단할 일이 아니다. 결단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한다든지 뭐 안을 내놓다 이런 경우지만 이건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론의 장에서 친목들을 지켜요. 저 개인은 이 월요일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 유튜브에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와가 이게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응원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주요 언론사 중에 이런 것을 논평이나 사설로 다룰 만한 데서도 침묵하고 주요 유튜버들도 침묵하고 뭐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결국 대법원도 그런 분위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 사건 묻어놓고 대통령 선거 지나고 3개월도 지나고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면 그 뭐 그렇게 이제 속된 말입니다. 안심하고 유무죄 판결하고 대통령 되면 어떠거라 그냥 파묻어가고 이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재판관 여러분, 동시에 이 땅의 현재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각 당의 책임당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이 이 정치 현실, 사법 현실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015년부터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은 G7 국가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민주공화체제를 공유하는 7개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개 나라 중에서 지금 정치도 이렇고 사법정의도 아주 침몰되고 비난받고 있고 이게 어떻게 G7 국가에 이게 그대로 그 국격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도 창피한 일이지요. 그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지요.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한다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 그러니까 이런 모두 어폐가 있는 이런 말들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는 이게 복수전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사람 이름 밝힐게요. 저명한 함재봉 역사 정치 철학자 연세대 교수를 지낸 분. 저는 그분의 저서와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듣는 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의 본질은 결국은 복수전이다. 보복전이다. 원수갚기다. 크든 적든.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과 당의 충돌, 후보와 후보와의 충돌 여기에 전부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쩌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우선 모두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첫째로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사람 108명 국회의원 그리고 책임당원
그리고 친윤, 비윤 등 실세들 그 모두에게 이 경선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되고 결론으로 단일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매끄럽게 진행되는 그 과정의 첫째는 헐떡기 하지 마라. 지금 벌써 후보 선언을 하거나 후보 선언 예정자들 사이에 헐떡기가 시작됐어. 이 선거는 태평성대 아래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 선거 결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의 평론대로 국민의힘당이 이기면 50만 표 차이로 이기고 지면 500만 표 차이로 진다. 이 말이 함축하는 뜻이 뭔가 그만큼 어려운 선거다. 고비고비의 장애물도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화합된 모습 가운데 경선이 치러지고 그리고 그 경선 결과에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 첫째로는 헐떡기 하지 마라. 상대방의 장점을 오히려 칭찬해줘라. 당신은 이러이러한 훌륭한 점이 있다. 거기에서 말을 끝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당신의 출신 성분은 이렇다. 이렇게 헐떡기 하지 마라. 이게 칭찬만 해줘봐라. 칭찬만. 이게 왜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이다. 이겨도 1% 내외로 이긴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0.73% 이기듯이 그렇게 이기거나 지면 왕창 져버린다. 이런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많이 하는 것을 그걸 말릴 방법은 없어요. 좋아요. 많이 나와서 경선 룰에 따라서 서로 칭찬하면서 그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당 쪽 당명은 다르지만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되는데 41. 근데 이쪽 경쟁자 세 사람 홍준표 23, 안철수 20, 그리고 유승민 6. 이래가지고 49%인가 이렇게 됐고 문재인은 41%. 요 셋이 단일 후보만 됐다 한다면 물론 그게 표가 그대로 응집되는 건 아니겠죠. 좀 떨어져 나가지만은 그러나 문재인은 꺾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만일 이런 식으로 경선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또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열되고 난립된 후보가 나와갖고는 이 선거는 결국은 범우파 진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쪽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고 이런 분열주의자들은 만고역적이 될 것이다. 만고역적되는 건 다음 단계고 그래야 이재명을 당선시켜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꼴로 진행될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를 좀 숨기고 나를 좀 버리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선거에 관련자들이 전부 임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그는 국민의힘당의 1호 당원이죠. 당적 갖고 있고 또 그를 옹위하는 친윤계 의원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친윤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원과 당원들에게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윤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87년 6월 29일의 이른바 6.29 선언이 있었던 그날 인류가 6.29 선언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6.29 선언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29 선언은 그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고 그리고 구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3,000명 가까운 통일주 국민의 대의원을 모아놓고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이미 민정당 후보로 확정됐던 노태우 후보가 6월 29일 생각 밖에 느닷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자회견을 해갖고 폭탄 선언에 가까운 그 당시 민정당 전두환 세력이 도저히 그러한 것을 선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걸 선언을 했어. 뭐냐? 헌법 개정하겠다. 체육관 선거 안 하겠다. 그리고 3공화국과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후보 경쟁자들 다 나와서 자유경쟁하겠다. 김영삼, 김대중 씨의 정치 규제도 묶는다. 다 대통령 나올 길 다 연다. 그리고 정치범은 전부 석방한다.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당 간부들, 사무총장을 비롯한 아무도 예상 밖의 일을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선언을 하고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고향에 대구에 갔다가 돌아왔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60항쟁이라는 게 체육관 선거 반대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라,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군인 정권 용납하지 않는다. 민심 폭발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4.13 호원 선언을 하고 무슨 소리냐? 체육관 선거 그대로 하겠다. 이제 데모가 격화되니까 6월 10일을 기해가지고 제가 속하고 있던 제1야당 통일민주당이 주도돼가지고 모든 제야 세력을 묶어가지고 이 정권 타도 직선제 개헌 외치면서 민심 폭발했지요. 그때부터 그냥 곳곳에 매일 철탄을 쏘아댔어.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 축하연을 조선호텔에서 했는데 그 축하연 자리에도 그냥 철탄 가스가 그냥 스며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때는 이게 위술령을 발동해갖고 이 데모를 잠재운다. 그렇게 하면 체육관에서 뽑으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배짱으로 나오는 것처럼 됐는데 6월 29일 날 결국 손 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항복선언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대문은 수그러들고 개헌 작업에 들어갔고 어랍쇼 공은 야당에 넘어졌어. 야당에 넘겨졌어. 자, 직선제 개헌이 됐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분열했다. 분열하니까 결국 직선제로 해도 결국 노태우가 됐다. 어떻게 되느냐? 33%다. 830만 표. 김영삼 625만 표. 김대중 620만 표. 둘 합하면 1250만 표. 노태우 830만 표. 단일화만 됐다고 한다면 그게 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1000만 표 이상이 나와가지고 노태우 후보, 노태우 장군을 너끈히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6.29 선언이라고는 이 폭탄 선언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표에게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 선언의 아이디어와 결단도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말이야, 나를 딛고 가라. 나를 밟아라. 나는 호언하겠다고 하고 있다. 전두환이는 체육관 선거를 고집하는데 내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다. 나를 밟고 가라. 밟고 가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어찌 되느냐? 대통령 자리까지 그들이 승계하게 됐다. 이 역사적 사실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사례.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요. 저는 전두환 정권과 철저히 싸운 사람. 그리고 제1야당에서 나중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 때 제가 간사였어요. 전두환 정권 아래서 저는 변호사 업무를 3년 4개월 동안 저지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 감각이 어느 순간에 생물학적으로 변해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승계했다. 이 결과 저는 어찌 됐느냐? 두 양반 YSDJ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풍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외톨이가 되어 그랬어. 외톨이. 제가 그 두 분을 지금 돌아가셨는데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 두 분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 각각 입후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했다라든지 잘못했다라든지 반성하는 걸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치야. 되고 보면 그만이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만 하세요. 참고. 제가 그대로 하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야. 그 뒤에도 싸운 사람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 공학적인 방법을 택했다. 참고로 하세요. 끝입니다.